아우, 좀 오늘 속이 좀 시원한데요? 아, 난 법무사님은 약간 도깨비 방망이 같아. 땡! 하면 퐁! 나와.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원 법률 알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진혁 법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혁 법무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유, 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저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신분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시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네. 그 진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너무 많죠.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문제를 또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신원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확보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처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신원 확보는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첫 번째가 만약에 반값을 빌리고 그냥 막 도망가시거나, 근데 그때는 사실 어떻게 잡는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잡아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차라리 가주신 게 땡큐야 그냥. 그래야 빨리 다음 분 입실이라도 맞아요. 빨리 시키니까. 나가는 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혹시 고독사가 있거나 아이고, 네, 무슨 문제, 형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생길 때 수 있죠. 이분의 네. 신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입실자분에게 신분증을 요구해도 될까요? 일단은 입실 계약서라는 네. 것도 민법상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이제 계약 체결하는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 절차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할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을 하시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입실 계약서도 우리 임대차 계약할 때 신분증이랑 도장 다 꺼내서 대조해보고 계약하는 것처럼 입실 계약서도 그 같은 맥락으로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계약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우선 선행 절차가 되셔야 할 거고, 계약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였다라고 하면 계약을 하시는데 일단은 주민등록 번호를 전부를 수집을 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되실 수 있으세요. 맞아요. 개인정보잖아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데 이제 그 신원 확인을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을 안 해놓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근데 앞번호만 뭐 기록을 한다라고 치면 앞번호는 생년월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뒷번호의 첫 자리까지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생년월일은 같은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번호만으로는 뭐 수사기관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당사자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 뒷번호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원래는 뒷번호까지 수집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천드리는 방법은 별도의 동의서 양식을 작성을 하셔서 거기다 본인의 날인을 받으셔서 입실계약서에 기재를 하시는 방법도 괜찮으실 것 같고 지금은 공인중개사들이 뭐 부동산 계약서 쓸 때도 개인정보 그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그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 쓰실 때도 전부 작성을 합니다. 개인정보 주민번호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시고 그거에 대한 주민번호를 계약서에 같이 기재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또 좀 간단하게 하실 거면은 그 입실계약서 자체 밑에 란을 따로 만들어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라는 예, 아니요.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란을 만들어서 거기다 예하고 본인 서명을 하게끔 그리고 뒤에 뭐 날인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고시원 원장으로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는 그 신원을 파악을 하긴 해야 되니까 신분증을 요구를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왜 제가 이걸 알려드려야 돼요? 하고 약간 날석에 오는 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뒷자리 가려주시고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이제 무인으로 오토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님을 비대면에서 이제 전자계약서를 받거나 근데 전자계약서를 생각보다 불편해 하시는 원장님도 손님들도 많으셔서 저희는 주로 책상 위나 신발장에 넣어놓고 그거를 작성해서 잠금 장치 되어 있는 택배함이나 꺼낼 수 없는 우편함에 넣어서 보통은 그렇게 주로 많이 계약을 이제 형사를 시키는데
사진을 아예 찍어서 뒷번호를 가린 다음에 문자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럼 뒤에를 가리라고 하니까 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그거를 협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신분증 보내주세요 하면 당연히 그렇죠. 날석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그 란을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전체를 주라고 하면 아마 약간 날석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원장님의 재량으로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신원을 확실하게 다 파악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하시면 손님을 좀 설득을 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서 정확히 다 받으시고, 아, 나는 그래도 당장 계약하는 계약률이 좀 중요하고 방을 채우는 게 중요해. 그래서 갈등 없이 그냥 하고 싶어 하면 뭐 예를 들어 저처럼 앞자리 번호만, 근데 뒷자리는 어차피 성별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려달라고 해서 보내시면 돼서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건 지자체나 형사님들, 그러니까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살짝 들은 얘기로는 뭐 약간 이런 고독사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독사가 어르신들이 많아서 대부분 기초수급자이신 분들이 많고 나라의 지원을 받는, 주거 지원을 받는, 그러면 사회복지사님이 붙어서 주민센터에서 바로 입금을 해주는 체계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의 신원이 사실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사님이 다 가지고 계셔서 이제 큰 문제는 없고, 그렇죠. 오히려 네. 그래서 앞자리만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문제는 약간 이제 그 자살이나 이게 조금 또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주거 지원을 받지 않고 주민센터에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그 시신을 이제 처리를 하려면 신원이 정확히 확인이 그렇죠. 되어야지, 확인이 돼요. 안 그러면 함부로 요거를 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리를. 그래서 신분증이 확보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앞자리 번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제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원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다. 그래서 때문에 생년월일 이름 정도는 무조건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이죠. 네, 이 얘기를 하셔서 아예 입실자 정보를 신분증을 안 받고 그냥 이제 편하게 하려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신분증은 좀 받으시는 거. 정 안 되면 앞자리에 뒷자리 성별이라도 파악하게끔. 그렇죠. 네. 근데 깐깐하게 하실 거면 그거 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입실계약서에 넣고 전체를 받는 네. 걸로. 아우, 좀 오늘 속이 좀 시원한데요? 아, 난 법무사님은 약간 도깨비 방망이 같아. 땡 하면 퐁 나와. 사실 이게 네. 법률적인 얘기고 진짜 원장님들만 해당되는 그렇죠. 얘기여서 네. 사실 조회수가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잘 나오지 않는 건 사실이나 구독자분들, 원장님분들의 가장 도움 많이 받고 좋은 컨텐츠가 이거라고. 궁금하신 점만 해결돼도 좋죠.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막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알아야 되는 정보가 막 해내경 채널에서 막 나오고 막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제가 인사를 엄청 받았어요. 아유, 네. 제가 감사하네요. 그래서 제가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아, 그래서 오늘도 약간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계속 이어서 네. 또 법률적인 이야기, 꼭 필요한 운영자로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 또 짧고 굵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 만나겠지만 우리는 5분 후에 바로 또 촬영을 할게요. 그렇죠. 그럼 우리 다음 편에 만나요. 만나요.